먼저 여러분께 그 조용히 호흡하는 힐링의 음악 시간을 선사를 하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를 제작 총괄하고 있는 문화예술기획 소리길 대표 윤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지금 울고 있나요? 무얼 그렇게 잡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 가득 고인 눈물. 기다려주는 이는 없다며 그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채 지쳐버린 그대여, 나 그대 대단치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오.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2022년 안전을 투자하라 시리즈 두 번째 공연입니다. 안전보건 강조 주간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원진 레이온을 처음으로 보도하신 역사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이사장님께서 하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일락 말락한 것을 제가 아주 운 좋게 탁 잡아서 보도한 게 원진리온 직업병 참사인데 약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氧화탄소라는 그런 그 물질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최대의 직업병 참사이고 한 공장에서 일어난 이氧화탄소 세계 최대의 그런 사건입니다. 1부는 재난영화와 안전키워드 시그널, 불통, 그리고 2부는 재난영화와 시사토크, 발화탈출, 변화, 이렇게 4개의 키워드를 오늘 함께 할 텐데, 첫 번째 영화 타워라는 영화와 함께 시작을 할 거예요. 주방 화재 씬에서 웍에 그 생선을 기름에 튀기고 있는데 웍에 불이 붙는 장면이 나오죠. 뭐 물로 끌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담요를 덮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아예 소화기를 통해서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뭐 공장이나 화학약품을 다룬 공장에서는 잘못 물을 썼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 게 있고요. 과거에 198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는 스위스의 산도스라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공장에 불이 났을 때 물로 막 그냥 엄청난 화재여서 불을 껐는데요. 전 유럽이 물고기가 떼주먹을 당하고 한 달 동안 유럽이 전 재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화재 소방서마다 어디에 있는 공장들의 화재가 났고 어떤 화학물질, 유독물질이 누출이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떤 거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주방 화재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시그널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는 정말 큰 사고를 낼 수 있다. 이런 안전보건 이론의 첫 번째 단계 이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대 29대 300 이론. 이 사고라든지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되게 큰 재난, 중상, 사망 이런 것들이 나기 전에 사고 났을 때 알아보니까 이렇게 29번에 상당히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300번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살짝 부딪힌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후들이 있을 때부터 이미 안전 점검이라든지
뭐 제도 개선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 이론이 하이니 법칙이라는 것은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라는 그 소위 미국의 사람이 무려 한 7만 5천 건 사고를 분석을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말하다라는 작은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올해 6월에 있었던 산재 사망 사고의 속보 기록입니다. 어떻게 좀 공교롭게도 딱 30분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 떨어짐 사고가 15분이에요. 조금 살펴보면 이런 위험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만한 것들, 그래서 미리 미연에 방지가 가능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감독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거죠, 사실. 네. 작업할 때 네. 옆에 가까이 누구라도 있었으면 아마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혼자 사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 따개비를 제거하려고 내려갔던 특성화고 학생 여수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있었죠. 예. 예. 그 사고도 사실은 이 농림어업 부문은 좀 영세 사업장들이 많죠. 그래서 안전 관리자를 따로 둘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보건 교육을 충분히 좀 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생들을 써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을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안전 장비나 교육을 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서 이제 코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주 노동자들도 10% 정도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서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오고 난 뒤에 좀 교육 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 교육을 이렇게 안전 체험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언어 문제들이 많아서 지금 12개 언어로 소위 그 매뉴얼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 사진은 지금 아이파크 외벽 붕괴, 광주 서구에서 일어났던 그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에 대한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출처고요. 구조와 관행이라는 작은 키워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건설 현장은 사실 관행이 거의 관행이 너무 많이 통용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 당시 언론에서 조명을 했는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특히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에 하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100억짜리 공사가 그렇게 가면 나중에 5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억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자기들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공법을 쓴다든지,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도 충분히 안 시키고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오래된 수십 년 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망 사고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줄일 수는 있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는 매우 힘들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해결이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보다 높은 감독, 그 안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더 내밀하게 좀 잘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그 하청, 뭐 혹은 도급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 법률 개정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도 같이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들의 브루스 찍으시면서 네. 제주 방언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들이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못 알아듣는 말들도 많은데 그 제주도 어른들이 저도 학생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돌멩이도 똘남시면 똘라진다.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돌멩이도 뚫고 있으면 뚫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우리 두 번째 키워드는 불통인데요. 불통에 대해서는 영화 엑시트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해요. 대구 지하철 참사 네. 기억들 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나?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열차가 들어오도록 방치하고 또 불이 붙지 않아야 되는 여러 방제 이건 재료를 써야 되는 지하철이 완전히 싸구려 누더기로 만들어져서 더 위험에 빠졌고 그게 다 독가스로 변해서 네네. 불에 화상으로 죽은 시민이 아니라
예. 이 질식사 하신 지독가스. 분들이 더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일들이 끔찍하게 벌어지는 그 첫 출발점은 그때도 네. 사회 불만을 가진 분이 그냥 딱 방화로 그랬던 거죠. 네. 급식 노동자들, 조리 종사자들, 네, 그분들의 환경 문제 많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환기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빨리 해서 해결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의원님? 교육과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땀이 있는 거거든요. 환기배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고열 속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겠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교육부가 그런 설비와 환경,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된다고 예산 생각합니다. 배정, 빠른 지원. 네. 네. 이사장님, 그리고 불통 구조, 아예 불통 구조인 경우가 있죠. 앱이 관리하는 플랫폼 노동 현장의 경우에 노동자들이 어디에다가 호소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개별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 이런 불통 구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 큰 문제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지금 박영진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국회라든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배달업체에 특히 큰 배달업체 네.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좀 배달하면서도 안전하게 네. 할 수 있는 그 교육 기능이라든지 정보를 갖춘 앱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자그마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네. 앞으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또 필요하면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이나 또 네. 제정 필요하고요. 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지원도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의원님, 강북을 지역구에는 혹시 안전 현안이나 갈등 현안이 있으신지? 그 초등학교 앞으로 덤프 트럭들이 다니는데 내리막인데도 불구하고 덤프 트럭들이 초등학교 앞으로 30km로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경우는 그건 한 3년 전 일이에요. 3년 전 네네. 일인데 제가 거기다가 서울 경찰청하고 얘기해서 과속 측정기를 네네. 단속 측정기를 이제 네. 달아놨더니 그때서야 좀 이렇게 과속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감시를 해야 벌어졌습니다. 되는군요. 네. 최근에 또 스태프들이 제작 거부가 있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뭐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다 선택을 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자기 표현을 못하는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님.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근로기준 시간 맞춰가지고 그걸 초과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좋아졌고 안전이란 측면도 확실히 좋아졌지만 이게 어디까지 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선이 없는 거잖아요. 네. 언제나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죠. 키워드 세 번째는 발화와 탈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이사장님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 사건은 이제 1991년 3월 14일, 15일간 이제 벌어졌는데 페놀이라는 게 매우 독성이 강한 이게 인쇄 회로 기판의 원료로 들어가요. 네, 이 PCB라고 하는. 네. PCB. 원래는 이 페놀 원액이 비용도 있고 이걸 흘려내 보내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죠, 그 자체로. 그래서 이 무단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원래 페놀 용액이 30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위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소위 흘러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가둬놓을 수 있는 시설만 있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죠.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이게 미생물이 많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소독약을 잔뜩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로페놀이라는 합성 반응으로 생겨서 독성도 더 강하고 엄청난 냄새가 나는 걸로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엄청난 문제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우리 환경운동에서도 아주 획을 긋는 그런 우리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도 짚어주셨고, 지금 환경운동사적인 측면에서 피해자 중심의 공해 추방 운동에서 대중들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으로 발전했다, 전환되었다. 그때까지는 제대로 된 우리가 환경단체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을 때는 공해추방운동연합, 공출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환경운동연합으로 환경운동연합으로. 바뀌고 이어서 녹색연합, 네. 요즘 환경정의 이런 큰 단체들이 계속 잇따라 태어났고 네. 소위 풀뿌리 환경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 네. 이게 대구 패널 오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비맥주 불매 운동이 벌어졌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환경단체들이 길거리에서 뭐 대구나 이런 데서 맥주를 그냥 가지고 그 아까운 맥주를 다 길거리에 막 쏟아붓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약 그 당시 돈으로 1,000억 가까운, 요즘으로 치면 1조 넘는 그런 손해를 봤던 그런 네. 엄청난 사건이고,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임산부가 이 예.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피해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또 연상이 되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연상이 돼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종료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권고한 내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대기업의 권고한 내용을 애경과 옥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잖아요. 이 사건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2011년에 소위 그때 현대 아산병원에서 임산부가 네. 그 갑자기 사망들 하고 네. 그 산부인과가 아닌 중환자실에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져서 네.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네. 사용했다는 물증 그리고 질환들을 보니까 이것은 거의 명백하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임산부든 어린이든 다 보상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 정빙이 힘들어서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1, 2등급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 좀 더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도 구제해달라 한 것인데, 특정 몇몇 성분들은 인과관계 약기다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무죄 나왔는데 우리 더 이상 소송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박용진 의원님 또 다음 일정 때문에 초조하셔가지고 당 대표 이런데 출사표 던지기 전에 이제 우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안전 콘서트 마무리를 할 때 말씀해 주실 내용을 지금 먼저 듣고 의원님 일어나시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설마 하려는 그런 아니란 생각해도 준비 없는 그리고 감독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일을 이제 안 좋은 일을 만들게 되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수돗물을 먹어야만 했던 서민들이고요. 또 이게 좋다고 정부가 인정해서 KS 마크를 내줬으니까 가습기 살균제 썼던 거 아니에요. 좋은 줄 알고. 저도 피해자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오케이 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던 거고,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다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위험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였고, 정부가 안전진단과 구조변경을 오케이 했고 출항을 승인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부의 역할,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 이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더 함께 노력하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변화, 감염병과 위험사회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굉장히 음모론들이 많았는데 기억에 남는 음모론 어떤 게 있으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빌 게이츠가 뇌에 바이러스 백신을 통해서 백신에 나노칩을 넣어서 우리 인간을 조종하려고 한다.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했고요. 네, 네. 이란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알코올에 약하기 때문에 술 먹어서 죽여야 된다 해서 에틸 알코올이 아닌 메틸 알코올을 먹어서 약 1,000명 가까이 죽은 2020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2020년 초기에 대구에서 폭정을 했을 때 건물 옥상에 혹은 드론으로 마구 소독약을 뿌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 운동장에 뿌리고 건물 외벽에 막 그 소독약을 뿌리는 그런 그 잘못된 것들 그런 완전히 그 황당무계한 엉터리 그 소독이죠.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프리랜서들이 좀 어려움을 겪은 얘기들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우리 배우님도 뭐 지원해 줄 테니까 뭐 이거를 증빙해 봐라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아, 네. 근데 프리랜서는 참 그거 증명이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요.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키워드 4-2로 마지막으로 직업과 직업병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출로 인해서 소방관들이 직업병을 얻는 경우도 많다고요, 이사장님? 본인들이 실제로 유독 가스를 마시고 쓰러지거나 안 그러면 화상을 입어서 죽을 가능성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건물에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건물에 슬레이트나 지붕 그 천장에 텍스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성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 성면 먼지를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나중에 10년 길게는 40년 뒤에 악성 중피종이나 성면 폐암이라든지 성면 폐증에 걸릴 위험들이 있는데 소방관들이 거기에 무방비로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거기 유해 물질들, 우리 건축물의 그 내장재들 쓰는 것들에는 매우 유독성을 가진 그런 유해 화학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방관들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관을 직업인으로서는 잘 바라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소방관들의 직업성 암 말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성 암 자체가 인정이 잘 안 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은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상을 해주는 소위 이런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은 한 0.몇 퍼센트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이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약 4% 정도를 인정하는데 한국에서는 0.06%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구 분야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도 가론모 교수님 그런 얘기들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제가 캐치프레이즈가 안전을 투자하라죠.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지 그 질문을 한번 제가 이사장님께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그 우리 교육도 우리 공단의 직원들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기업 경영 책임자나 안전 책임자의 의식 수준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 근로자들도 교육만 잘 받아서 그 교육에 있는 내용을 자기 체화시키면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많은 사고를 자기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에 투자하라 가운데 교육에 투자하라. 네. 그리고 안전 시설에 투자하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메시지 남기고 싶은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안전이잖아요. 지금 가셨지만 아까 언뜻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우리 이사장님이나 의원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테니 우리 젊은 친구분들께서는 자신들한테 더 안전함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투자하신 시간도 안전에 투자하신 시간 같아요. 맞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산지사망 0이 되는 날까지 안전을 투자하라. 안전을 투자하라. 안전을 투자하라. 네, 감사합니다. 2022년 안전보건 토크 콘서트 안전을 투자하라 시리즈 두 번째 안전보건 강조 주간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네, 오늘 돌아가실 때 제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 꼭 챙겨가시고요. 네, 내년에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